여기에 이강인이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되며 화제입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이강인은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에 포함되며 맹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PSG 선수 중에선 이강인과 비티냐가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에 포함됐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의 지난달 활약에 대해 평점 8.05점을 부여했습니다. 소파스코어가 선정한 유럽 5대 리그 월간 베스트 11 공격수에는 케인과 마르무시가 선정됐고 미드필더진에는 이강인과 함께 쿠냐, 브루노 페르난데스, 페린 비티냐가 포진했습니다. 수비진은 바스토니, 타코스키, 마즈라위가 구축했고 골키퍼에는 레온이 선정됐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펄스9과 측면 공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을 맡으며 주축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PSG는 내분설이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PSG 라커룸이 폭발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 긴장에 관한 루머가 나돌았다. 특정 선수가 아니라 여러 선수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루이스는 감독에게 화를 냈다. 바르콜라와 덴벨레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바르콜라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시에 좌절했다. 경기에서 맡는 역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며 돈나룸마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센시오, 덴벨레, 루이스도 감독에게 불만이 있는 선수라며 PSG에서 4명 이상의 선수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유럽 5대 리그 출전 시간 800분 이상 선수들 중 키패스 순위에 이강인 선수가 오르며 화제입니다. 무려 2위입니다. 출전 시간 800분 이상 선수들 중 90분 당 키패스 개수 환산 시 이강인 선수가 3.6개로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위는 알렉스 베나 선수로 3.8개이며 3위는 근소한 차이로 3.5개로 하피냐 선수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동료 하키미 선수는 2.9개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른 공격수와 미드필더 모두 10위권에 랭크된 선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이며 공격적인 키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단연 으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며 오히려 동료 선수들이 받아먹어줬다면 이강인 선수의 도움 공격 포인트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번 시즌 이강인이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5일 공식 SNS를 통해 스트라이커를 제외한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 최다 득점 순위를 공개하며 화제입니다. 1위는 10골의 모하메드 살라였습니다. 이어 9골로 브래들리 바르콜라였고 8골로 브라이언 음베모, 메이슨 그린우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하피냐였습니다. 7골로 아데몰라 루크만, 콜 팔머였습니다. 이어 6골로 아메드 트라오레, 이강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10위였습니다. 올 시즌은 창의적 플레이메이커 유형인 이강인 선수가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어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부상 없이 계속해서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내 방송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과 이강인,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 240회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출연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또 히딩크와 친분이 있는 야판츠베덴 서울시향 음악 감독도 출연해 히딩크와 티키타카를 자랑했습니다. 히딩크와 츠베덴은 각각 축구와 음악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국가대표팀,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아인트호번 등 여러 축구 명문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역임한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츠베덴 감독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3대 피라모니로 꼽히는 뉴욕 피라모니 등 다수의 음악 예술 감독을 역임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통합니다. 두 거장은 각기 다른 분야와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전 대표팀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바라보는 현재 한국 축구의 상황은 어떨까? 히딩크는 한국 축구가 차기 대표팀 감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딩크는 한국 축구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2002년에는 안정환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딩크는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무엇을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간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한 히딩크는 앞으로도 한국 축구만의 강인한 정신을 유지한다면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따뜻한 덕담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다가오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전 회장과 경쟁하는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 분석학과 초빙 교수가 성사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 간 공개 토론을 생중계하자라고 의견을 내며 화제입니다. 신 교수는 19일 국내 매체 오센과 통화에서 정 회장이 얼마든지 공개 토론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한다라면서 그의 출마 기자회견을 봤다. 또 유체이탈 화법을 쓰더라. 공개 토론이 열리면 제가 정확한 질문을 통해 진실된 답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포니정재단 빌딩 1층 콘퍼런스홀에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들과 공개 토론에 얼마든지 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 전 회장, 신 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신 교수는 전화 인터뷰 후 추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가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의 회장 재임 중 유일하게 잘한 결정이라며 정 후보에 언제든 하겠다라는 의사와 허정무 후보가 저의 공개 토론 제안에 이미 환영한다라는 입장이었기에 이번 선거의 공개 토론은 성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신 교수는 차기 KFA 회장 후보들 간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 축구협회 재정에 대한 안건,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에 대한 현안 문제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등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안건을 정해 후보들끼리 공개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허 전 감독은 토론에 응하겠다고 신 교수가 제안한 날 즉시 답하며 환영한다. 내 쪽에서도 제안하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정 회장 역시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출마 기자회견에서 내비쳤습니다. 신 교수는 이로써 공개 토론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 회장에게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끈질기게 묻겠다.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면 재차 물어 사실을 끄집어내게 만들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공개 토론 생중계도 제안했는데요. 그는 그 이후로 축구 고객인 국민들에게 각 후보가 공약을 선보이고 실현성을 평가받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며 후보로서 축구행정가의 철학, 자신의 공약을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7일이며 선거는 내년 1월 8일 치러지는데요. 과연 한국 축구를 이끌 수장은 누가 될까요?